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차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펩트론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변동성도 좀 줄어들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뭐 매일같이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냥 매물 소화한다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예요? 기술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당일날 1, 2%가 움직이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만 나오면 어차피 게임은 끝나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그날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와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오픈북을 넘어서 정답지가 유출이 되고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시장이 그냥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데 주가가 굉장히 차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이상해. 기대가 되고 이상해요 지금. 그래서 조만간 이 결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상반기 내에 기술 이전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왜 1, 2월로 생각하는지는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일단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지금 릴리에만 집중하고 펩트론에만 집중하고 이 시점에 이제 올해 메가 트렌드로 뽑힌 이 비만 시장의 성장성 그 중에서도 이 일라일리에 대한 뉴스 내용이 굉장히 좀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이 비만 치료제라는 시장이 1, 2년 반짝하고 끝날 만한 테마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메가 트렌드의 대장은 누구야? 일라의 릴리고 결국에 우리 관련주, 국내 관련주에는 이 릴리와 이제 직접적으로 같이 하고 있는 이 펩트론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막 동반 성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워 삶으면은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화되는 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레전드 종목하면은 뭐 에코프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기억이 나실 텐데 이제는 이게 지워지고 아 그래 펩트론 같은 종목도 없나 이런 이제 단어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정말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되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저도 힘나서 영상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슈 같이 볼게요. 자, 미릴리 제펀드의 위고비 제치고 시장 1위 예고 비만약의 시장 판도를 바꾼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노보노가 거의 이 정도로 점유하고 있었어. 거의 이제 시장의 85%를 점유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짜발이 몇십 개의 기업들이 이 15%를 먹는 그런 구조 형태였는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지. 이게 지금 노보노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가 릴리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 크기가 여기까지가 릴리로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연히 효능이죠, 효능. 우리 얼마 전에 노보노 하한가 가고 릴리가 막 10% 15% 올랐었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요?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의 약 74%를 점유하면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이 위고비보다 제파운드 릴리가 개발한 이 약이 지금 현재 체중 효과 면에서 위고비보다 47%나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공중파에 대놓고 나왔어. 자, 그래서 지금 3월 초 이제 지난 연도겠죠. 미국 내 신규 처방 건수가 처음으로 위고비를 넘어서면서 지난해 8월까지 제파운드가 미국 비만약 시장의 40%를 점유하면서 위고비를 뒤쫓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80%에서 노보노의 지금 점유율은 60%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릴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자, 근데 이게 살도 빼주는데, 자, 젯바운드가 경증, 중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에 대해서도 FDA 승인까지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신부전 단뇨변 전증, 뭐 대사지방간염 등으로 치료 대상을 확대하는 임상 시험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나는 원래 비만 치료제로 이제 만든 건데, 이런 데에도 효능이 있는 거야. 얘네가 원래 당뇨병 약으로 이제 개발했다가 비만 치료제로 이제 만든 것처럼 이 약이 거의 만병통치약 수준이다 이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당뇨약이 살을 빼주네. 근데 치매에도 효과가 있네. 무한 변신 중에 있다. 근데 이게 뭐 알츠하이머병에 대해서 뭐 그냥 이게 뭐 알츠하이머병 발병 위험을 1, 2% 낮추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죠. 40에서 70% 어마무시한 수준이에요. 이 낮춘다는 이 연구가 지금 학술지에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에 대해서 머스크가 밀어주는 게 뭐야? 지금 머스크가 밀어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건강보험 적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걸 싸게 살 수 있게 해주면은 이 싸게 샀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이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돼서 미국에서는 원래는 반대 입장이었어요. 자, 근데 머스크가 한 말이 뭐냐면은 아니
야 차라리 지금 이거 비만 치료제 맞춰서 뭐 당뇨나 아니면 뭐 심장 문제, 뭐 알츠하이머 또는 뭐 이로 인한 합병증을 미리 없애 놓으면은 사람들이 이걸로 치료받을 일이 안 생겨서 건강보험료는 더 싸질 수밖에 없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비만이 정말 어마무시한 합병증이 정말 저도 이제 막 봤는데 너무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당뇨나 뭐 고혈압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뭐 심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치매, 무호흡증 정말 이게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연관되어 있는 병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없애주면은 나중에 이거에 들어갈 건강보험료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바로 머스크하고 트럼프의 입장이에요. 그 결국에 이제 취임 시기에 이제 하고 나면은 얘네들은 이걸 더 밀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선진국이 맞기는 하지만 이 보험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하고 이제 정치권하고 그 뭐야 이 제약사들하고 사이도 안 좋습니다. 맨날 가격만 낮춰라, 가격만 낮춰라 하고 보험 적용은 안 해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격을 낮추면 어떻게 돼요? 이 신약 개발에 힘을 못 써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연구 개발비가 없는 거야. 근데 이걸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 이에 대해서 매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이 신약 개발도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트럼프가 이걸 우리 미국이 이렇게 발병도 많고 엄청난 선진국이지만 이 제약 부분에 있어서 다시금 1위를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지금 밀고 있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금 메가 트렌드인 일단은 이 비만부터 뜯어 고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하고 머스크하고 일라릴리 CEO하고 만나서 트럼프네 집에서 밥 먹었잖아.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뜬 이슈가 뭐예요? 이 비만 치료제 보험 적용권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겠다 이거였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이제 시장 파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말 외국에는 말도 안 되는 이 비만 환자들이 많고 치료를 정말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약값이 비싸잖아. 약값이 정말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고 나라도 밀어줄 생각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전망이 되고 있냐면은 글로벌 약품 시장 조사 기관 뭐 에벨레츠에 따르면은 신년 GLP 계열 약물들이 최대 매출 품목으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일라릴리의 젯바운드의 새해 예상 매출은 지난해 대비 2배가 넘는 11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니 이게 뭐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인데 그쵸? 그것도 글로벌 세계 1위 기업인데 얘네가 지금 매출이 2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러면서 지금 머스크도 갈아탔어. 심지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위고비로 살 빼서 이 비만 치료제를 극찬을 하고 막 이거 트위터에다가 올리고 난리 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위고비로 빼봤지만 릴리 거 맞아보니까 릴리 게 더 좋다더라. 이거를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당뇨병 치료제 이걸로 건보급여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또 머스크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언급을 해줬어요. 이제 고용량의 이 오젬픽 복용 후 과도하게 가스가 차거나 트림이 나왔다. 젯바운드가 부작용이 더 적고 효과적인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을 통틀어서 가장 돈을 많이 벌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에요. 비만 치료제 시장. 막 지금 막 알테오젠이 굉장히 막 핫하게 올라가고 이랬던 이 면역 항암제 시장보다도 훨씬 더 이 시장의 크기 자체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일라이 릴리, 이 일라이 릴리가 가장 이제 선두 주자로 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근데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일라이 릴리가 엮인 것은 펩트론밖에 없어요. 자, 물론 이 비만 치료제의 시장에 대해 크기가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겠지.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짜는 누구다? 펩트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왜 펩트론이 그러면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술 이전 공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정말 늦어도 6월 안에는 나올 겁니다. 자, 6월 안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어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오고 그제도 나왔어요.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정답지가 뭐였어? 브리핑방에도 써드렸는데 일라이릴리의 채용 공고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뽑는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니면 릴리 CEO라고 생각을 해보고 내가 채용 공고를 냈는데 채용 공고를 낼 때는 보통 언제 뽑아요?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1, 2년 뒤에 일할 사람을 지금부터 뽑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정말로 정말 길게 잡아도 한 3, 4개월 또는 정말 길게 잡아도 5, 6개월 뒤에 안에는 일할 사람을 지금부터 뽑는 거지.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한두 달 뒤에 일할 사람을 지금부터 뽑아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한 1-2 월쯤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얘네가 그래도 대기업이고 글로벌 이제 세계 1위 기업이니까 좀 빡세게 준비를 한다 치면은 정말로 3-4 개월 전에는 사람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임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 시험 역량을 이끌 사람을 뽑잖아. 자 그런데 최호일이 뭐라 했어요? 이 14 개월 이제 기술 평가 기간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느 일정 부분 생산에 대한 부분 협의가 맞춰지면은 계약은 바로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자 신라면을 10 명한테 나눠 주고 "끓여오세요." 하면 맛이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맛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 70% 80% 라도 맞았을 때 이거를 "본 계약을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신라면을 비유를 들어서 최호일이 직접 알려줬어요. 즉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 신라면을 만드는 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사람까지 뽑고 있다는 건 뭐야.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 뭐 임상 담당자는 뽑는다 쳐. 그런데 얘네가 임상을 하고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본계약이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 분께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최호일이 직접 말했어.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임상 결과를 안 볼 겁니다."라고 말한 게 뭐냐면은 서로가 불편해져요. 자 릴리가 만약에 돈을 대줘. 돈을 대주고 이제 임상을 열심히 진행해서 성공을 시켰어. 근데 펩트론이 이거 되는 거구나. 진짜 되네." 하고 근데 노부노가 더 많이 준대요. "노부노랑 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펩트론 입장에서는 어때? 펩트론은 열심히 개발을 했어. 열심히 개발을 하고 성공을 시켜 놨는데 갑자기 얘네가 원래는 한 5천억 준다고 했는데 "그냥 4천억에 계약하시죠."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돈을 여기서 댔기 때문에. 서로가 불편해져요, 서로가. 그래서 이 계약은 양사가 둘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임상 결과를 보고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핵심 이제 힌트가 제가 방금 "방에도 이제 여러분들 보셔라." 하고 레포트를 올려 드렸는데 엄민용의 레포트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볼 게 뭐냐면은 이 레포트 날짜 먼저 봐야 돼. 2024년 11월 26 일이에요. 이게 언제다? 이제 이날 이제 IR하고 하한가 먼저 나왔잖아. 이 하한가를 맞고 나서 나온 거야. 즉 애널리스트 대상으로 한 IR이 이제 나오고 나서 얘가 레포트를 쓴 겁니다. 하한가가 나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점만 부각이 되었지? 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사실상 이 IR로 임상 계획을 발표한 것만으로도 설명은 끝이 나는데 원래는 이 PT404가 그동안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던 단어였는데 이번 IR에서 가장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다 하면서 이제 말해준 게 뭐예요? 펩트론이 본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PT404의 임상 일상 계획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의견을 바꿨어. 원래는 이제 14 개월이라는 이제 기술 평가를 하고 나서 일상 결과 후에 본계약을 체결될 것이라고 이제 봤었으나 여기 나와 있죠. 기존 의견을 변경하겠습니다. 기술 검토 계약이 약물 드림이 공시에서 확인이 되었고 이번 기업 설명회를 통해서 최소 PT404의 임상 일상이 2025년 진입도 확인이 되었다. 자 그리고 핵심 단어. 내년 상반기 중에 일상 투약에 대한 양사 의사 결정 완료 시 본계약 체결될 것으로 기대. 근데 이거 내가 말씀드렸었죠. 얘네들은 원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사실상 이 레포트는 지울 수가 없어. 평생 남아. 근데 주가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심하게 흔들리죠. 잘못 말했다가는 이제 업적이 골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애널리스트들도 이렇게 구체적인 날짜를 절대로 언급하지 않아요. 어떤 레포트 까서 뒤져봐도 절대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이런 경우가 정말 극히 드뭅니다. 즉 이렇게 구체적인 이제 날짜까지 나온 것은요. 그냥 팩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다. 100%라는 말은 주식에서 쓸 수가 없으니까 99.9%라고 할게요. 이거는 그냥 사측이 그 기업에서 팩트로 말한 거를 이 애널리스트들이 우리한테만 말해 준 거라고 봐야 돼요. 이것까지 말해줄 필요가 절대 없거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도 원래는 이제 일상 결과를 까보고 기술 이전이 될 것이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바꿨어요. 이거를 바꿨어. 그럼 결국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본계약 여부는 몰라. 근데 PT404는 무조건 임상 1상이 이번 상반기 내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게 이 임상 1상이 시작이 되기 전에 본계약이 먼저 나올 것으로 지금 의견을 바꾼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기술 이전은 거의 나온다고 봐야 돼요. 99.9% 나올 확률이 높은데 다만 이거는 있어요. 시점은 약간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할 때는 어떤 것까지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이제 기술 이전 본계약이 나오고 임상 1상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매매를 이제 대응을 했는데 만약에 임상 1상이 먼저 이제 진행이 되고 본계약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미리 대비해 놓은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생각했던 이제 변수가 나왔구나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있던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왜 본계약 안 하고 임상 먼저 하지? 임상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사실상 정말 베스트 시나리오는 이거지만 이렇게 가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우리 PK 데이터로 다 확인을 했잖아. PK 데이터. 지금 릴리랑 얘랑 뭔가 안 돼도 노보노가 데려갈 거예요. 데려갈 수밖에 없어. 지금 아센디스가 뭘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이번에 이제 하한가 근처까지 간 이유가 뭐였어? 지금 얘네가 기대치를 너무나도 하회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만약에 이게 본계약이 먼저 안 나오고 임상 1상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주가는 급락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은 안 그래도 이제 불안감에 떨고 지금도 언제 나오나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먼저 나와버리게 된다? 급락이 나올 건데 그거는 미친 기회라고 보셔야 돼요. 그냥 언제까지 이제 빠지나 보고 있다가 여기서 잡아가면 돼. 그때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이거를 찍어 놓는 이유는 나중에 이거 급락했을 때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찍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도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쫄 필요 없다. 잡아가면 된다. 이거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좀 멘탈 좀 잡아드리려고. 아니 근데 일단 PT404에 대한 부분이 임상을 상반기에 한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이거 거의 뭐 100% 아닌가 보기는 봐요. 이 PT404를 누구랑 하는데 릴리랑 하는데 본계약을 안 하고 얘네가 그냥 임상을 한다.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의 나올 수 없는 변수긴 해요. 만약에 이제 릴리가 이제 돈을 대주고 PT404를 펩트론이랑 진행을 하겠습니다 했어. 자, 근데 얘네가 정말 잘 됐는데 갑자기 결과가 보니까 나 노부노가 돈 더 많이 준다는데 나 일로 갈래. 그리고 릴리는 그냥 돈 써서 개발하고 죽 써서 개중꼴이에요. 본계약을 안 하게 되면. 자, 반대로 만약에 본계약을 안 하고 이제 펩트론 입장을 봐요. 개발을 신나게 쎄 빠지게 했어. 릴리 돈으로. 야, 우리 돈으로 개발했으니까 나중에 계약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거는 양사가 만족할 만한 계약을 진행을 하려면 이거는 임상 1상 결과 까보기 전에는 무조건이고 사실 시작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두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이런 구체적인 상반기 내, 이번 연도 내에 임상 체결 전에 이런 단어를 절대 안 써줍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채용 공고랑 이런 걸 딱 봤을 때 이게 얘네가 1, 2월에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시점은 늦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근데 늦어지면 어떻게 돼? 또 한 번 흔들리는 이제 심리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드 배팅할 수 있는 돈을 좀 남겨두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 방에도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 뺄까 안 나와. 여기. 이건 아니네. 여기죠. 자, 우리 12월 20일이었어요. 자, 한 번 샀지만 한 번 더 담을 자금 남겨놨으니 한 번 더 제대로 빠지면 막차 시드 풀 탑승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어떠한 변수들을 준비한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본계약하고 임상 1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뒤집혔을 때 한 번 급락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 두 번째 급락이 언제 나올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기간이 1, 2월이에요. 근데 이게 늦어지는 경우 이제 3월 달에도 있을 거고 4월 달에도 있을 거고 5월 달에는 특히나 심해질 거예요. 왜냐면은 얘네가 이제 상반기 내에 나온다고 했는데 상반기 내에 임상 시작하려면 본계약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심리가 빡세지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다시금 막 이런 찌라시가 돌겠죠. 릴리가 원래 펩트론 말고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도 이제 남겨놨다던데 얘네랑 뭔가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막 종토방에 다시금 이제 안티 댓글 알바 이런 거 돌면서 이런 찌라시들이 무수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때를 잘 버티고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이거를 누군가는 기회로 잡을 것이고 누군가는 단기적으로 최저점에 손절하고 기술이전 체결 나오는 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해두면 이거 그때 이거 차티스트 영상에서 봤던 거다. 아 이거 흔들기 같은데 한 번 더 담아야 되나? 이렇게 멘탈 잡고 고민을 하고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못 듣고 가신 분들이라면은 나중에 정말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뭘 해야 돼? 우리가 얘네 이제 펩트론이 이제 막 불안감에 휩싸일 때는 다른 비만 치료제 애들이 갈 거예요. 뭐 인벤티지랩이 될 수도 있겠고 여타 비만 애들이 2순위, 3순위, 4순위 후보이더라라는 카더라가 돌면서 올라갈 건데 그건 또 유두리 있게도 단타를 쳐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흔들리지 않고 매매를 잘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뭐 좀 기회가 있으면 단타도 좀 진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싹 다 남겨주시라고 했어요. 3415-7739 번호로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남겨두시면 제가 신호 잡아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무엇보다도 이 펩트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돈을 버실 수가 있어요. 너무 아깝잖아. 지금까지 다 기다려놓고 마지막 막판 3, 4월 흔들기 또는 1, 2월 흔들기에 당하면은 정말 너무 아까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손절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해야 될 때는 본질이 흔들릴 때 릴리와의 뭔가가 빠그라진 명확한 무언가가 나왔을 때 이때입니다. 본질이 흔들리지 않는 이상 손절은 없어요. 대신에 대처는 필요하겠지. 근데 이러한 대처에 대해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정말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게 내 거니까 유연하게 보기가 어려워.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 좀 제대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방에서 같이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미리 찍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이거를 일부러 좀 흔들 것 같아요. 개인들을. 이게 알테오젠도 이게 되는 게임이었는데 이기는 게임이 확실했는데 이 구간에서 미친 듯이 엄청나게 흔들면서 갔어요. 이거 개인들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말 결과 나오기 막판까지 이거 머크가 자체 개발에 성공했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펩트론은 어떤 재료로 건드릴까? 그래도 가장 이제 신빙성 있는 게 좀 릴리가 다른 데하고 접촉을 한다. 접촉은 당연히 하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릴리의 CEO라도 이 펩트론이 99% 성공 가능성이 있더라도 1%를 위해서 2순위, 3순위, 4순위 깔아놓을 것 같아.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기술이 좀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걸로 흔들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악의 케이스, 최상의 케이스 가이드를 좀 짜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미리미리 이거 좀 컨트롤 하셔야 돼요. 멘탈을 이제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그냥 뭐 이런 찌라시 나오고 주가만 급락을 했다 하면은 다들 손절하고 나고 내가 손절하니까 날아가고 갑자기 보지도 않던 차트를 보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접근할 때 차트로 접근을 했어. 그러면은 차트로만 봐야 돼요. 많은 분들이 단타로 이제 들어갈 때 차트를 보고 이거 돌파면 자리인데 하고 들어갔다가 이렇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손절할 생각을 안 해. 손절할 생각을 안 하고 갑자기 펩트론이 좋은 종목인 것 같네 하면서 막 분석을 하기 시작해. 펀더멘탈적으로. 그리고 들고 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맞는 흐름을 많이 맞죠. 근데 반대로 내가 재료를 보고 들어갔는데 주가가 떨어지네? 이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한가 한번 나올 자리네? 그럼 바로 손절을 한다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차트 보면 차트, 이제 재료 보면은 본질이 바뀌기 전까지는 들고 가셔라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난 제약바이오는 물론 이제 매수 매도할 때 어디서 사야 싸게 잡을까 이 정도 기술적인 분석은 하겠지만 기술적인 분석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제 얘네가 이렇게 6,800원에서 13만 원까지 보는데 기술적으로 접근한 분들은 절대 여기까지 못 보거든.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겠죠. 알테오젠도 기술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27,000원에서 45만 원까지 올라가는 꼴을 못 봐요. 기술적으로 이미 이때 손절 나왔겠지. 21선 있다 손절, 이평선에 있다 손절. 여기서 나왔겠지. 그렇죠? 여기서도 21선 있다 손절. 다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은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면은 펩트론 평단가가 적어도 85,000원 이하. 우리 방 이제 분들은 다 85,000원 이하예요. 더 싸면 더 좋은 거고. 가장 잘 잡으신 분들은 1차 매수하셨던 분들 10월 4일에 이제 52,500원에 잡으셨던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고 시드를 하나 남겨놔야 돼. 아까 같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이 시드가 한 방이 더 남아있는 분들이 가장 베스트다.
그리고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3415-7739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이제 이 본계약이 나오기 전까지 흔들리는 구간에서 최대한 이 평단가 더 낮출 거예요. 우리 방 분들 지금 제일 높으신 분들이 85,000원, 그리고 중간에 높으신 분들이 79,000원, 이제 81,000원에 있고, 가장 낮으신 분들이 52,500원에 있는데 이거 계속해서 낮춰갈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 입절도 하고 있고, 우리 시드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담을 수 있는 자금도 남겨두고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신 분들 3415-7739 번호로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남겨놓으시길 바라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다고 봅니다. 우리 얘 이제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4로 바뀌는 순간이 저는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안 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PK 데이터 중에서 얘를 이기는 기업은 나온 적이 없다. 그리고 내노라 하는 기업들도 이제 막 이 시장에 뛰어들었고, 이 펩트론은 이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에 대해 서방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지금 몇십 년 동안 판 회사이기 때문에 이 분야를 따라잡으려면은 아무리 돈을 처바르고 돈을 들여도 최소 2, 3년은 걸려요. 얘네 수준으로 따라오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릴리 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종토방 이상한 그 장황한 글에 휘둘리시지 말아라, 이거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에 또 한 번 더 제 영상을 매일같이 처음 보시는 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매일 붙여드리는 이 총정리 영상 붙여드리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제는 이 펩트론이 좋은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점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눌릴 때, 그리고 다시 사고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수익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수익을 극대화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알테오젠을 매매를 할 때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들고 간 분이랑 중간중간 이런 미친 조정이 나왔을 때마다 대응하신 분이랑 수익률 차이가 몇 배? 2배 이상 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자는 거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중간중간 수익 챙겨드리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펩트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펩트론 검색하면은 일단 브리핑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또 제가 절반 정리한 거, 자 여기 나오죠. 이렇게 정리 중간중간 하면서 우리 또 눌릴 때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25% 지금 52,500원에 있는 분들만 제가 팔지 말라고 했어요. 나머지 8만 원 이상, 9만 원, 10만 원, 12만 원대 있는 분들은 평단가 낮춰가기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입절을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나도 수익 극대화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선적으로 3415-7739 번호로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남겨놓으시라고 했는데 문자가 진짜 겁나 안 와요. 궁금하시지가 않은 건지 제가 너무 영상에다 다 오픈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금 서운하긴 합니다. 차트리스트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도 하나 안 왔기 때문에 제가 이틀 동안 영상을 안 찍은 이유도 있어요. 뭐 반응이 없으니까. 조회수는 막 1000회, 1500회가 터지는데 문자가 한 명도 안 와. 약간 박탈감을 느꼈는지 저도 열심히 찍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겼다가, 그래도 우리 오마주식 채널에 열심히 댓글 남겨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영상을 찍고 있어요. 자, 그런데 너무 반응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오마주식 분들, 그리고 지금 방에 입장하신 분들과 이제 같이 매매를 좀 하고 그냥 말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추가적으로 영상을 더 보고 싶다, 타점 받아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3415-7739 번호로 문자 펩트론 플러스 문자 플러스 평단가 남겨주시고, 영상 더 꾸준히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차티스트 화이팅 하나씩 꼭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는 자신이 있어요. 제 영상 아무거나 눌러서 최근 거나 뭐 예전 거나 다 눌러서 보시게 되면은 저는 항상 정말 최고 눌림목 10월 4일, 11월 7일 마지막으로 좀 인증을 하면은 52,500원 이하, 여기 10월 4일 날 유중 때문에 다들 겁먹어서 못 살 때 여기서 매수 타점 잡아드렸고, 52,500원에 들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100% 이상 수익 중이죠. 그리고 81,700원 이하 11월 7일 날짜도 다 기억해요. 11월 7일 날 많은 분들 또 담으셨는데 이게 여기였어. 여기서 올라가서 2차 타점 없나요? 막차 없나요? 해서 담아드린 게 여기였죠. 그리고 나서 또 바로 수익. 근데 영상 보고 입장하신 분들 평단은 어때요? 여기 있단 말이야.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데서 추매 사인 드리고, 또 우리 12월 9일 날 추매했잖아. 12월 9일 날. 이날이었죠. 볼까요? 12월 9일 81,000원이었나? 12월 9일자 한번 보면은
자, 이때 엄청난 급락이 나왔을 때 79,000원이에요. 79,000원에 우리 여기서 사인 잡아 드렸죠. 저가가 76,500원인데 79,000원에 사인 잡아 드려서 추매하고 물려있던 분들 여기서 절반 정리하라고 해서 여기서 수익 인증이 나온 거예요. 그쵸? 절반. 그때 평단가 낮추셨던 분들 절반 정리하라고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렇게 좀 수익 극대화하면서 429,000원까지 제대로 먹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415-7739 번호로 좀 펩트론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무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혹시라도 유료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까 봐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저도 이거 무료로 그냥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여기 보면은 저도 여러분들의 참여가 있어야지만 뭐 인증을 하고 여러분들께 신뢰를 쌓을 수가 있어요. 이런 자료 없이 제가 말만 그냥 수익 보고 있습니다. 수익 봤습니다. 수익 내드렸습니다 하면은 내가 유튜브를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믿음이 안 갈 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의 수익이 잘 나야 저도 잘 되기 때문에 이 타점은 정말 신중하게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타점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좀 필히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타점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이제 1, 2월에 나오게 되면은 얘는 10만 원 밑에서 또는 10만 원대에서 움직일 일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미리미리 연락을 좀 남겨주시고 타점 마지막으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로 저는 50만 원 가기 전 우리가 가장 살 수 있는 최적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제가 펩트론 총정리 영상 좀 붙여서 여러분들 나 아직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를 시작해 볼 건데, 일단은 우리 펩트론의 이제 시장 규모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시장 규모가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 어느 정도 되죠? 2030년에 250조에서 300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별거 뭐 큰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일단 비만 치료제만 이거고, 여기에다가 막 당뇨, 합병증까지 생각을 했을 때 600조 정도 돼요. 근데 이게 역대급이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자, 우리가 지금 심장병 정도가 61조, 폐암이 뭐한 4, 50조, 당뇨가 36조 정도 돼요. 심지어 항암 치료제, 이거 지금 난리난 알테오젠, 이쪽 분야도 이 금액은 안 나온다는 거야. 2030년에 갔을 때 한 항암 시장이 500조 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전례 없는 규모가 나오는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기대감으로 얘네 관련주 애들은 이렇게 올라도 당연한 거예요. 원래 이제 우리 전 세계 바이오업계 중에서 만년 1등이 누구였어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이 로션 존슨앤존슨. 그런데 얘가 지금 뒤처진 이유가 뭐예요? 이 일라이릴리의 비만 치료제 때문입니다. 매년 실적 발표할 때마다 매출은 우상향에 지금 없어서 못 팔고 있고, 이제 시작한 초기 단계인데다가 이게 날이 갈수록 비만 인구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비만 지금 얘네까지 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게 반려동물의 비만 치료 산업도 지금 확대를 한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죠. 야, 근데 우리가 이 비만하면은 아 이거 그냥 다이어트 하면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비만하고 그 외국에 있는 비만 환자들은 그 급이 달라요. 인구수도 당연히 다르고. 그런데 이 비만이 어떤 문제를 일으켜? 심혈관부터 시작해서 지방간, 치매, 난임, 그리고 뭐 우울증, 파킨슨 뭐 이런 부분에서 다 문제를 일으키고, 뭐 당뇨나 고혈압은 너무나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가 여기에도 탁월한 지금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역사상 이런 만병통치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뭐킴 카다시안이라는 그 외국에서 엄청 유명한 배우까지 나도 이걸로 살 뺐다, 이거 모두가 맞아야 된다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죠. 심지어 머스크 최근에 뭐 했어? 이거 비만 치료제 보험에 적용해야 된다, 그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줘야 된다 하는데, 이 바이든 정부가 뭐라 했죠? 아 이거 나 뭐 지원을 해줄 수는 있어. 지원해주면 나중에 근데 이 소비자들이 이 노년층에 내야 되는 이 보험료가 더 많아질걸? 이라고 반박을 했어요. 머스크가 뭐라 하죠? 아니 얘네가 이걸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뭐 고혈압, 당뇨 이것 때문에 돈 내는 거 생각하면 이게 훨씬 더 싸게 먹혀. 그냥 지원해주자라고 지금 굉장히 좀 빡세게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최근에 릴리 이제 CEO하고 밥도 먹었어요. 집까지 초대해가지고 밥 먹고, 머스크는 나 이거 비만 치료제 엄청 좋다 효과 하면서 이거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취임이 얼마 안 남았죠.
어찌됐든 간에 지금 우리 전 세계 바이오 시총 1위 기업과 손잡은 기업이 지금 어디예요? 펩트론이에요. 아 우리 추가하면서 진짜 지대로 잘 잡았네. 99,400 원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싼 값에 잘 주워 담았습니다. 사자마자 또 플러스 한 3-4% 지금 4-5% 지금 가까이 됐을 거예요. 브리핑 하나만 칠게요. 펩트론 추가 매수 타점 잘 잡았습니다. 4%.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이 머크하고 엮여 가지고 저렇게 올랐는데 얘는 지금 일라이렐이랑 엮였어요. 전 세계 1위 기업이랑. 일단 여기서 잽이가 안 돼. 알테오젠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야. 알테오젠을 까는 게 아니라 좋은 기업인데 걔보다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알테오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금싸라기 채널에다가 많이 찍었었어요. 조회수가 안 나와 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도 이제 16만 원, 20만 원 있을 때 알테오젠도 39만 원 이상은 갑니다 말씀드렸었죠. 인증 한번 할게요. 금싸라기 가 가지고 알테오젠 차티스트 치면 나와요. 한 6-7개월 전쯤에 이때 아직도 터질 재료 많다 말씀드리면서 30만 원 그리고 다음에 수정 영상으로 최소 39만 원이라고 영상을 찍었었죠. 그리고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 페트로는 42만 9천 원이 나와요 최소. IR에서도 이미 최호일 대표가 뭐라 말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생산 재현성만 확인이 되면은 기술 이전이 이 기술 평가 계약인 14개월과 상관없이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다. 밝혀줬어요. 임상 실패 가능성. 제형 변경이기 때문에 임상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애들은 이게 주 1회에서 월 1회로 가기 위해서 신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신물질을. 이게 1회 동안 이제 일주일 동안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 달 동안 유지되는 약을 만드는 건데 지금 릴리하고 펩트론은 같이 뭐 하는 거예요? 릴리의 엄청나게 효능이 좋은 비만약을 펩트론의 스마트 대포에 씌워가지고 이게 원래는 일주일밖에 안 갔는데 한 달 동안 약물이 고루 퍼지게끔 이렇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즉, 이 비만약의 물질이 바뀌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임상 실패 가능성이 원래도 낮은데 이미 이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루프원으로 증명을 했죠. 자, 그런데 이 루프원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루프린이라는 약이 있어요. 엄청나게 좀 잘 팔리는 그런 약인데 이거를 얘네가 똑같은 성분으로 만들어서 원래 팔고 있었어요. 이런 거를 제네릭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네릭 의약품에 이 시효도 끝나가고 이게 굉장히 좀 기준이 빡세졌어요. 그래서 이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에 왔는데 나머지 원래 만들었던 애들이 이거를 똑같이 못 만드는 거야. 이 네 가지 지표를 다 못 맞추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네 가지 지표를 맞춘 게 유일하게 펩트론이에요. 자, 그래서 이 루폰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높은 건데 지금 뭐 나머지 대용이나 뭐 한올바이오 파마 이런 애들도 세 가지도 지금 못 맞춰가지고 빌빌거리고 있어요. 왜? 이 스마트 대포 방식이 아니거든. 얘네만 좀 다른 방식이에요. 우리 펩트론만 초음파 분무 건조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이 루프린보다 성능을 개선시켜 왔어. 주사 바늘도 더 작게 맞을 수가 있고 또 오래 갈 수 있게끔 지금 제네릭 의약품을 만들었죠. 원조보다 더 잘난 약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미 기술력은 입증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 IR이라는 굉장히 좀 무거운 자리에서 최호일 대표가 직접적으로 실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언급하기가 어려운데 실패 가능성이 없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루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제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갑자기 IR에서 아무도 기대를 안 했던 파킨슨 얘기까지 꺼내. 근데 우리 파킨슨 쪽에서도 이거 같이 해보자고 연락이 와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돈을 대주기로 했어요. 자, 그런데 힌트를 주자면 글로벌 이 미국에서 유럽 쪽에서 20위 안에 드는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순위권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제가 한번 정리를 싹 해드렸었는데 이 여기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럽 회사에서 임상 비용을 낸다고 했으므로 베링거 인겔하임, 바이엘 로슈, 노바티스, 얀생 중 한 곳과 지금 임상과 계약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 하나만 되면 대박이죠. 이것만으로도. 근데 올해부터 매출이 잡힐 것 같대. 이미 180명 임상을 지금 하고 12월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대. 그래서 얘가 지금 비만이라고만 엮이고 있지만 루프원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고 파킨슨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크게 가지셔야 된다고 했어요. 이걸로만 얘네 상한가 한 두세 방은 그냥 나와도 이상한 게 아니다 말씀드렸죠. 다른 애들은 이거 하나로 올라요. 근데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상황에서 이 비만 치료제의 본계약이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걱정을 할 필요가 뭐 있어. 이미 릴리에서는 채용 공고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소통방에 미리 해 놨죠. 펩트론 29 일자 채용 공고 또 올라왔어. 이것도 같이 봤을 때 보면은 여전히 어떤 걸 뽑고 있어? 지금 영어 능력 보유자, 그리고 기술 이전 경험자, 파일럿에서 커머셜 스케일 공정 개선 및 기술 이전. 이거 파일럿은 소규모 테스트용, 얘는 대규모. 딱 찍어내기 직전에 이 공정을 개선하고 기술 이전을 할 때 딱 쓰는 애들을 뽑겠다는 거예요. 지금 커머셜 단계에서 일을 할 애를 뽑고 있다는 거잖아. 그것도 영어가 되는 애들로다가. 근데 갑자기 이게 나오고 나서 릴리는 어떤 채용 공고를 냈어요? 릴리는 동일한 시기에 이 채용 공고를 냈어요. 이거 번역 좀 할게요. 자, 서울 대한민국 제조 품질 정규직으로, 그리고 지정된 릴리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에 약 3년의 임무를 위해 계약 제조 현장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는 사람. 근데 심지어 이 CGMP 제조에 대한 수년간의 입증된 경험이 있는 사람. 이거 뭐예요? 우리 펩트론이 CGMP 공장 짓고 있잖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할 거면은 그냥 CGMP까지 지을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까다롭고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보통 이제 해외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기업과 기술 이전을 준비할 때 CGMP급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또 릴리는 CGMP급에서 서울에서 일할 이제 인력을 구하고 나중에 3년 뒤에는 릴리를 다시 돌아올 인력을 구하고 있네? 이거 왜 그런 거라고 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노보노 어제 말씀드린 건데 16조짜리 카탈란트를 인수했죠. 얘네는 이 공장 한 곳에서 이 약물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비만약 치료제를. 근데 릴리는 아니에요. 한 군데서 하면은 관리는 편하겠지만 한 군데가 멈춰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배송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고 했죠. 이걸로 여기서 뽑아서 미국, 유럽, 한국, 중국 다 보내야 되잖아. 근데 릴리는 어때요? 이 인수를 안 하고 여러 군데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펩트론, 그리고 뭐 미국에는 뭐 유럽에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공장을 만드는데 이 표본이 어디야? 지금 SK 팜테코하고 지금 펩트론이라는 거예요. 펩트론의 이점은 뭐예요? 그래서 지금 얘네 릴리가 뽑는 게 이유가 뭐예요? 채용 공고 낸 이유. 여기 가가지고 우리 이거 완제품 만들어서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시 릴리로 돌아와서 이런 데 파견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뽑아? 뭔가 됐으니까 뽑았겠지. 얘네가 지금 기술 이전 할 생각도 없고 딱 봐도 꼬라지가 안 될 사이즈인데 이거를 뽑겠냐고요. 펩트론은 그럴 수 있어. 주가로 장난질하기 위해서. 릴리에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정도 정성이면은 솔직히 속아줘야 돼.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께 기대해봐야 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이 파킨슨이나 제가 루펀이나 이런 생산 마진, 그리고 이런 복사 붙여넣기 플랜트에 대해서 얘가 얻는 로얄티, 이거는 이 42만 9천 원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못해도 7, 80은 그냥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알테오젠이 아니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도 CDMO 하잖아. 이 CDMO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기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펩트론은 약도 같이 개발하고 같이 만들어서 판다고요. 그래서 지금 삼바의 시총이 거의 뭐 68조, 70조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쯤은 기대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지금 시장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비만 치료제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아까 파킨슨도 하고 있고 심지어 걔네가 돈을 대주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파킨슨 약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에요. 이 파킨슨에 대해서도 한번 날 잡고 풀어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아마 이제 영상은 11월 27일자 영상일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11월 27일에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이 계약에서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글로벌 22, 돈 대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좀 가능성이 높은데 심지어 이게 통합 임상이에요. 통합 임상이 뭐야? 2상을 하고 3상을 가는 게 아니라 2, 3상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정말로 드문 케이스고 제약회사에서도 거의 뭐 90% 이상 확신을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통합 이제 임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돈 대주는 입장에서 2상을 하고 3상 돈도 대줄까 말까 이걸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같이 하겠대.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요. 정말 이제 확실할 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파킨슨에 대해서는 저는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펩트론이 파킨슨까지? 지금 기대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즉 얘는 2025년 우리 코스피 코스닥을 통틀어서 제약바이오 이제 종목을 통틀어서 역대급 종목이 나올 거예요. 알테오젠을 제가 찍을 때도 너무 좋고요. 너무 좋고 진짜 올라갈 것 같고요. 39만 원은 갈 수밖에 없는 애입니다라고 찍었지만 얘는 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잘 가는 애들도 그냥 쭉 가지 않아. 절대로 쭉 가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미친 이렇게 뭐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라인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멘탈을 잡아 드릴 거고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3415-7739 번호로 제가 업데이트되는 내용 이렇게 좀 분석을 빨리빨리 해 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제 구독도 해 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니까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도 크지만 제 채널을 걸고 찍고 있고 제 채널이 잘 되기 위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타점 잡을 때도 살얼음판이고 맨날 영상에서 까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객관적이고 더 신중하게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이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저는 제 채널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2025년 목표 여러분들 10배 이상은 봐요. 이 종목으로. 그리고 제 채널 구독자님도 10배까지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고 역대급 종목이 정말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종목이 알테오젠 다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좀 간략하게 풀어드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일도 한 번 더 2차로 문자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거 토대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던 이 교육 영상에 대해서 진행을 해볼 겁니다. 자, 원금 손실이 없는 종목. 최악의 경우에도 원금은 건지고 은행금리 수준으로 우리가 이자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그 중간에 정말 잘 터졌을 때 최대 대여섯 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 제가 찾는 방법 그리고 종목 추천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반신반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식 아닌 거 아니야? 사기 아니야? 하실 텐데 주식 맞고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 정말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종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스펙주라는 거예요. 스펙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나 지나가다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뭔가 좀 내가 모르는 거고 어려울 것 같고 투자하기가 좀 꺼려진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스펙주가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주식, 이 요건이 다 충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스펙주가 뭐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우리가 투자를 하다가 막 키움 제6호 스펙, 뭐 하나, 뭐 3호 스펙, 유안타, 미래에셋, 뭐 몇 호 스펙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 해서 스펙주라고 나와 있죠. 굉장히 많고 이게 뭐 주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트가 생긴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약자냐면은 스페셜 퍼포스 애퀴지션 컴퍼니 이 네 가지 단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스페셜한 목적이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얘네가 뭔가 사업을 해서 뭘 팔아먹고 매출을 내는 회사가 아니라 기업 인수 목적 회사이기 때문에 얘네가 목적이 뭐야? 인수 합병을 할 생각으로 설립이 되어 있는 상장이 되어 있는 그런 주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은 매출도 있어야 되고 실적도 있어야 되는데 얘네는 말 그대로 기업들과 합쳐서 다시금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재상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애들이기 때문에 건물이 있거나 뭐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에 속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이 상장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기업과 합쳐져서 상장하기 위해서라고 했잖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펙주를 상장을 시켜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안전하게 모으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기업,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같이 인수를 하게 되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주가 상장을 하고 나서 비상장 기업을 찾아서 우량한 기업을 찾아서 흡수합병을 하거나 뭐 인수합병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이 투자 차익 배분을 하고요. 당연히 일반 투자자에게도 이익이 돌아갑니다. 자, 이게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2008년 때 금융위기가 좀 오고 나서 중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이 스펙주도 구분을 하기 위해서 얘네들 이름을 보면은 주관사 애들이 이제 앞에 이름이 SK, 뭐 키움, IBK, 뭐 한국, 신한, 유안타 이렇게 붙어 있고 얘네들이 발행하는 이 스펙주가 뭐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이런 식으로 더해져서 뒤에 이 숫자까지 뭐 누구누구 누구사 몇 호 스펙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뭐 이렇게까지 상장을 해야 되는 걸까? 우리가 대학을 입학을 할 때도 수능을 보기도 하고 수시를 보기도 하듯이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상장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상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장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기업이 증권사를 선정을 해요. 그 다음에 거래소에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 뭐 청약 공모가를 산정해가지고 청약을 한 다음에 상장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막 심사받고 이런 과정들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안 되기도 하고 굉장히 까다롭고 청약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근데 반면에 스펙은 어때? 일단은 자금이 다 구해져 있는 상황에서 믿음직스러운 비상장 기업과 합쳐져서 우리가 인수합병을 해서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원래 이제 기존 심사보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스펙주를 같이 합병을 해서 상장을 시키는 이제 방법을 좀 택하고 있고, 스펙주의 특징이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비상장 기업을 찾을 때 기한이 없이 야 몇 년이고 10년이고 뭐 100년이고 그냥 찾아서 상장이 될 때 하면은 이 스펙주의 매력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얘네가 그래서 룰이 있습니다. 야, 니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 스펙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3년 안에 니네가 같이 상장시킬 이 비상장 기업을 찾아와야 돼요. 다행이죠. 왜냐면은 이 기약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스펙주를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찾으면 잭팟, 못 찾으면 그냥 원금에다가 이자 받고 나오면 되니까. 그리고 이미 상장이 된 애들, 얘네들은 상장이 되고 몇 달이 흐른 애들은 조금 더 기다리는 구간이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듣다 보니까 걱정되는 건 뭐야? 아니 근데 상장을 만약에 못하면 어떡해? 이 우량한 비상장 기업을 못 찾아서 얘네가 상장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상장을 하고 2년 6개월 동안 같이 이제 상장시킬 이 비상장 기업을 못 찾으면은 일단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3년이 꽉 채워졌을 때는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그냥 원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다행히도 스펙은 얘네가 상장을 할 때 이 은행 예탁금으로 건드릴 수 없는 돈으로 100% 묶여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도 은행에다가 보관해 놓고 이자를 같이 챙겨받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가 진짜 2년 6개월 동안 쎄 빠지게 고생했는데 못 찾았어. 그래서 상장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더라도 여러분들은 이 공모가 2,000원 플러스 시중금리가 반영된 이 이자를 같이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 가격을 보면은 쫙 다 2,000원, 뭐 2,090원, 2,215원, 2,070원, 2,020원, 2,080원, 2,090원, 2,080원, 1,999원, 2,040원, 1,990원, 2,000원 싹 다 이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스펙주는 원칙상 우리 모든 스펙주가 동일하게 공모가가 2,000원이기 때문이에요. 2,000원. 그래서 얘를 살 때는 어떻게 사야 돼? 당연히 2,000원에서 사야겠죠.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공모가 플러스 이자를 받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중간에 팔 수는 없나요? 중간에 막 누구누구랑 합병을 한다더라, 카더라 소문이 들 때 일단 이 스펙주는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보다 보면은 여기서 2,200원도 갔다가 막 지금 2,140원도 갔다가 뭐 이런 종목들이 막 눈에 보이죠? 3,000원대 간 애들도 있고. 이 이유가 뭐예요? 이 합병 대상자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돼요. 나는 얘가 합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걸로 합병된 주식으로 바꿔먹고 나올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나는 이 합병 기대감으로 이 스펙주에 차익 실현을 먹고 나올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펙은 하도 많이 이제 상장을 하고 상장 폐지를 하고 뭐 인수 합병해가지고 상장을 하기도 하니까 지금 막 모든 걸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전에 2021년 당시 정말 핫했을 때는 얘네가 그냥 우습게 누구랑 간다더라, 누구랑 합병한다더라 소문이 쫙 돌면은 7, 8배가 그냥 올랐어요. 그래서 뭐 한때 뭐 8,000원, 뭐 10,000원, 12,000원대에서 움직이는 애들도 있었는데 지금 상장된 애들은 뭐 2,600원, 그리고 뭐 2,560원, 2,415원, 뭐 많이 오르면 3,000원 이 정도 수준으로밖에 좀 오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스펙주 시장도 예전에는 10개가 상장을 했으면 9개, 10개가 이제 상장에 성공을 했는데 지금은 막 6개, 7개밖에 상장을 성공시키지밖에 못해. 이러다 보니까 3년 죽 서서 기다렸더니 이자 받고 끝났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상장 규제가 굉장히 좀 빡세졌어요. 예전보다 스펙주로 상장을 시키는 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거 넣을 바에는 우대금리 받고 그냥 적금 드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투자 성향의 차이일 것 같아. 나는 단타꾼이라서 이런 종목 못 기다려 하시는 분들은 메리트가 없는 거고, 나는 좀 기다리더라도 안전하게 먹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이 잘 맞을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단점이 뭐냐? 우리 단점을 이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이거를
2,000원 밑에서 잘 주워 놨어. 근데 정말 꼬박 3년을 기다려서 은행 금리만 먹고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2,000원 밑에서 사놓고 기다렸는데 중간에 이 주가가 올라서 팔고 싶어. 막 2,800원이 됐어. 근데 내가 팔아야 되는 물량은 1,000주인데 이거를 이때 당시 호가가 받쳐주질 않아서 내가 2,700원에 팔아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은 이런 애들 호가창 여기서 뭐 5주 걸렸고 6주 걸려 있으면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시장가로 낮게 팔다 보면은 두세 호가 내려서 팔아야 될 수도 있다. 하루 거래량이 뭐 4,000주 이런 애들도 있고 10,000주, 80,000주 막 이렇게밖에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시가총액이 100억, 200억 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이제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궁금하실 거예요. 동일합니다. 우리 주식을 여기다가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량 입력하고 가격 입력하고 진행을 하듯이 똑같이 진행을 하면 돼요. 그냥 뭐 하나의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똑같이 우리 주식 사고 팔듯이 매매를 직접 우리 HTS, MTS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놓고 무조건 3년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2,000원에 샀는데 2,400원까지 올라가서 플러스 20% 됐는데 그냥 팔고 현금화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2,400원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도하듯이 중간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가 3년 기다려서 은행 금리 수준이다. 자, 그러면 차티스트님이 추천하는 이 스펙주 매매 방법은 어떤 게 가장 좋나요? 자, 일단 저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이 스펙주는요. 진짜 3년 내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가격적으로 우리가 2,000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막 1,600원까지 내려갔어. 이런 경우는 제가 못 보긴 했는데 이러면 당연히 주워 놔야겠죠. 일단 무조건 20% 먹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개판이다 보니까 스펙주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원래는 이 스펙주가 2,000원 밑으로는 안 떨어져요, 잘. 왜? 어차피 2,000원은 보장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까. 근데 지금 시장이 막 660선까지 내려오고 어제 같은 경우는 폭락이 나오다 보니까 얘네들도 지금 1,998원, 1,944원 이렇게 내려가 있는 애들이 조금 있어요. 이 가격이면 기다릴 수 있는 분들 해볼만 하다. 왜? 어쨌든 간에 기대감은 꼭 한 번씩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누구랑 한다더라 이 카더라 소문이 나올 때 합병이 임박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없는 거지 얘네들이 정말 뭐 5, 6천 원 가는 건 너무나도 허다하고 정말 이 대여가 낚인다 하면은 10,000원 그냥 넘어가요. 자, 얘도 봐봐. 미래에셋 비전 1호 스펙. 지금 1,859원에 주워놓고 있던 분들 정말 역대급으로 하락했을 때 주워놓고 있던 분들 중간중간 계속해서 2,200원 여기서도 2,600원 여기서도 3,000원 기회를 많이 줬죠. 3년 안 기다렸어도 2년이라는 시간 안에 더블 정도 올랐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공모가 2,000원은 모든 스펙주가 동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가격 아래에 있으면 해볼만 하다. 자, 그러면 스펙주 안에서도 고르는 꿀팁이 있나요? 그냥 싼 거 고르면 되나요? 일단은 싼 게 유리하죠. 공모가에서 이제 우리가 2,000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관사가 중요해요. 주관사가 다 다르잖아. 뭐 교보도 있고 대신도 있고 미래에셋도 있고 유한타도 있고 막 이런데 얘네들도 종목을 잘 골라줘야 돼. 이 비상장 종목을 잘 고르는 주관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흥행 수익률도 다 다르고 성공을 시키는 비율도 싹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관사는 10개 중에 9개, 어떤 주관사는 10개 중에 6개를 상장을 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펙주를 매매할 때는 이거를 분석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꿀팁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계속해서 조금씩 풀어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추천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엔캠 절반 좀 기분 좋게 수익 매도를 진행하고 나서 여기 보시면 12월 4일 날 우리 엔캠 이렇게 수익 매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제가 다음 종목으로 우리 스펙주 25년 준비하는 과정으로 좀 가져가겠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스펙주 중에 100% 눈에 차는 기업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없어요. 조금씩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엔캠을 전량 정리를 하고 나서 조금만 더 간을 보다가 영상 또 추천을 드릴 겁니다. 원래 이 스펙주에 대한 내용도 정말 1번 보내주신 분들만 제가 좀 따로 알려드릴까 하다가 이걸 또 저를 긁는 말을 해요. 막 사기 아니냐 이런 종목이 어딨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천주에 대해서는 스펙주 중에서도 이 추천주에 대해서는 제가 문자를 주신 분들만 좀 추천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나도 이 스펙주에 대해서 좀 같이 추천주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3415-7739 번호로 2025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 풀어드리진 않은 이런 꿀팁들을 활용해서 추천 나갈 때 여러분들께 이 문자 주신 분들께만 추천을 드릴 거고, 저는 이제 매매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을 매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추천드린 게 딱 펩트론이랑 지금 엔캠 있죠.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먹는 게 중요하고, 리스크는 최대한 배제를 하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펩트론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이 업사이드가 크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브리핑을 좀 드릴 거고, 25년을 준비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엔캠이 다 정리되고 난 후에 우리 스펙주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펩트론과 같이 계속 가져갈 만한 이 종목도 가져가면서 스펙주로 안전을 보장으로 한, 그리고 잭팟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스펙주도 가져가면서 엔캠 같이 뭐 2주에서 한 달짜리 기다릴 수 있는 일정 매매 대신에 이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일정 매매만 가져가면서 이 세 가지로 포트 구성해서 내년 준비 제대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 차티스트하고 이 세 가지로 이제 포트를 좀 꾸려가고 싶습니다. 정말 2025년은 시드의 뭐 최소 두세 배, 영 하나 더 붙는 한 해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3415-7739 번호로 2025 싹 다 하나씩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저는 펩트론 보냈어요. 1번 보냈어요 하시는 분들도 2025 하나씩 남겨주세요. 제가 그걸 일일이 취합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영상을 보시고 나시면 이게 사기가 아니구나, 진짜구나 라고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2025 취합 한번 하고 이분들께만 정말로 이제는 종목을 좀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스펙주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정말 사야 될 타점이 왔을 때 공유를 드릴 거고, 지금까지 제가 펩트론 그리고 엔캠 싹 다 약속 지켜서 수익 계속 내드리고 있고 신호 드린 거 다들 봐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스펙주로 여러분들께 약속 지키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1번 보내주셨던 분들 있죠. 이분들이 50분이 이제 문자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먼저 남겨주신 만큼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할 겁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뭐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 쿠폰 정도로 좀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리 보내주신 분들, 1번 먼저 남겨주신 분들께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좀 전달해 드리고, 나머지 분들도 이분 덕들에 이제 좀 영상을 보고 계신 거기 때문에 좀 마음속으로라도 고마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 영상 찍을 때 여러분들께 이 주간사 관련해서 좀 성공 사례가 어디가 많았는지, 그리고 큰 대어를 낚아온 주간사가 어디인지 좀 비교 분석해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스펙주까지 여러분들께 오늘 영상을 좀 찍어 드렸는데, 오늘 같은 교육 영상이 좀 마음에 든다, 또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와 구독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는 스펙주 말고도 뭐 리츠도 궁금합니다, ETF도 궁금합니다, 또는 뭐 공시 부분에 있어서 유상증자나 아니면은 뭐 무상증자, 전환사채, 뭐 아니면은 공급계약 이런 게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글로 써주셔도 될 것 같고 투표 한번 할게요. 제가 다음 교육 영상 뭘로 찍어올지,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지 1, 2, 3, 4, 5, 6번 중에 남겨주시면 취합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제 교육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이게 영상이 좋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딱 인터넷에 검색해서 내가 찾아봐야지 하면은 글이 안 읽혀. 어렵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정말 아셔야 되는 부분만 쉽게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많이 오면 그만큼 더 열심히 좀 쉽게 풀어서 준비를 해오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새로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나면은 많이 찾아보실 거예요, 인터넷에. 그런데 뭐 단점도 있다, 장점도 있다 이런 게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스펙주의 장점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저는 단점이 장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다린 거에 비해서 수익이 적을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건 마이너스는 안 날 수는 있잖아. 저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물론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를 없애고 갈 수 있으면 많이 없애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매매 방식에는 뭐 다 같이 차이가 있겠지만 저하고 함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좀 앞으로만 가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멋진 2025년
계좌 수익률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